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제가 제 영상 통해서 책이라던가 자녀 교육, 영어, 국어, 수학, 다양한 사교육들, 스케줄, 습관 이런 거 관련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거 관련으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잖아요. 공동 구매라는 것도 뒤늦게 알게 돼서 아니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또 어쩌다 보니 제가 공부를 진행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네. 오늘 영상 통해서 담을 주제는 돈이에요. 돈. 네, 금융. 네.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금융회사 다닐 때 입었던 옷도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입어봤는데 네, 아주 굉장히 불편하네요. 네. 제가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깊게는 아니고 조금씩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경력을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IT 회사를 다니다가 네,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했으니까 그냥 이쪽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IT 회사를 다니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지인분을 진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분께서 너 펜션이 뭔지 아냐고 하시면서 금융회사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너 혹시 관심 있냐? 이런 식으로 되게 캐주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때 어떤 전략이었냐면 IT 회사를 다니고 금융회사를 다니고 제가 예를 들어 MBA를 가면 좀 뭐랄까 컴퓨터도 알고 영어도 잘 아는데 이제 비즈니스까지 알아. 그러면 3박자로 너무 괜찮은 스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금융회사로 이직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또 되게 럭키하게도 되게 입사를 하고서 또 경험을 쌓게 됐었는데 길게 다니지는 않았어요. 사실 오래 다니지는 않았고 다니다가 공부에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금융회사를 다니다가 또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그 금융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래서 엄청난 경력이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금융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서 뭘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지를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좀 레슨을 받는다 생각하면서 주식도 샀다가 채권도 샀다가 이것저것 다 막 해보면서 펀드라던가 펜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제 경력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킨 건 아니고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론만 아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뭐라도 이제 얻는 건데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공부조차 안 하고 노후를 맞이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사교육 지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노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교육에 엄청 신경을 쓰면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좀 불필요한 것들은 좀 걷어내고 오히려 미래에 좀 더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학원일 때와 그냥 엄마가 시켜서 친구가 하니까 옆집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니는 아이들의 그 투자 대비 아웃풋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돈을 생각하면 물론 돈 좋아요. 좋은데 돈만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거나 그러는 건 되게 쉽게 무너지고 되게 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찾고 예를 들어 제가 집안일을 할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 나는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집에서 일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저는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미국 가서부터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때는 베이비시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던 호스트 엄마가 이제 티처였어요. 그래서 지역의 그 티처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소개시켜 주신 선생님들의 자녀를 제가 베이비시팅을 해서 이제 파켓머니를 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하는 대화들을 통해서 제가 영어를 좀 많이 배웠고 그때 이제 디즈니 그 영화들을 노래나 그런 대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외웠던 시기가 그때였고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이제 외국인으로서는 학교에서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컴퓨터 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을 고용을 해요. 저 인터뷰 봐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뭐 컴퓨터 고장 나면 가가지고 그 학생들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정말 저는 거의 공백 없이 이직하면서도 거의 공백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MBA 다닐 때 사실은 정말 놀러 학교를 갔던 케이스예요. 정말 열심히 놀아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MT는 뭐고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은 어떨까 막 이런 거에 대한 좀 꿈을 꾸면서 재밌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얘기를 저희 아이에게도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저의 뭐 커리어라던가 엄마가 어떤 일들을 해봤는지 이런 경험이라던가, 그러면서 돈의 귀함이라던가,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던. 그래서 저희 아이랑 금융 관련된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관련된 책도 많이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랑 읽었던 책을 살짝 또 소개를 드리자면,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 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번역서인데 저는 원서를 사실은 먼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희 아이랑 읽으면서 예금은 뭔지, 적금은 뭔지,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아이랑 대화를 나누고, 아이가 아직은 용돈을 주고 있지는 않은데 점점 이제 용돈에 대한 이제 니즈를 어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교통카드를 만들 계기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아이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뭐 하나둘씩 알아가는 거죠. 교통카드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용돈 관련으로도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아이 첫 돈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벌책 부록으로 활동지도 있는데, 이제 이거 관련으로 뭐 은행에 가서 뭐 통장을 개설한다거나 가계부를 적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맛배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이 읽고서 대화도 나눈 적이 있고, 10만 원이 10억 되는 재미있는 돈 공부라는 책이거든요. 그거는 되게 얇아요. 이런 책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디테일하게 어떻게 투자를 하셔라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금융이나 투자나 돈 얘기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랑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아이 육아에 전념을 할 때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저는 계속 투자를 하면서 돈 공부도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경험하면서 자산을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으로 아이랑 대화를 하면 아이 또한 지식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참 부동산 공부할 때 부동산 관련으로 뭔가 계약을 하러 갔어야 됐었는데, 그냥 아이 데리고 가가지고, 뭐 아이가 다른 데 갈 곳이 없으니까 저랑만 있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계약 어떻게 하고 도장 어떤 식으로 찍고 왜 도장을 찍어야 되는지, 부동산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또 나름 가정교육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저는 물론 유튜버 활동도 하고 개인적으로 일도 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 투자 관련으로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거는 뭐 주식시장 보고, 남들 하는 그것들, IPO 보고 좀 괜찮은 종목 뭔지 봐가지고 좀 지원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자꾸 알려고 하고, 그리고 뭐 생활 속에서 제가 사용하는 뭐 전자기기라던가 뭔가가 있으면 그거와 관련된 회사는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면서 또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돈을 굴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 관련으로 아이랑도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집안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집안일을 어떻게 하면 좀 꼼수를 부려서 덜 힘들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가 눈에 들어왔고, 사용을 실제 해보니 에브리봇이라는 로봇 청소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사용을 해보니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수익 구조라던가 뭐 기술력이라던가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지, 어떤 회사랑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회사와 관련된 기사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조사하다 보면은 제가 실제 경험자잖아요. 이 제품을 사용한. 그러니까 얘가 되겠다 안 되겠다가 조금 보일 수도 있어요. 얘네가 좀 더 성장하겠구나 싶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거 사용해봤는데 좀 별로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심지어 사용하는 전자기기 관련으로도 그냥 이 청소기가 너무 좋아 끝이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투자 가치가 있고 뭐랄까 성장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제가 이제 제 자산을 투자를 하는 거죠. 예전에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과 21세기를 위한 20일까지 재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미래에는 이런 산업들이 발전을 하겠구나 그랬더니 어떤 기업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조금 추적해 봤더니 얘네들이 막 특허를 막 엄청 받고 있고 뭔가 투자를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 또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돈을 굴리려고 노력을 하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하면 부담스럽지만 조금 소액으로 하면 이것도 생활에 활력을 가져다 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부동산 관련으로도 또 공부를 해봤더니 이렇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이자몬 카페에서 독서 모임 도서로 선정했던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네네. 이거 뭐랄까 좀 기초를 잡는 데 도움이 되고 좀 리마인드나 좀 자기 동기부여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말고도 좀 유사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 보면서 스스로 내가 너무 놀았어 이러면서 좀 마음을 다시 잡고 좀 더 열심히 투자 쪽이나 공부를 해야겠어 계기를 주기도 하죠. 저는 이 책도 되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헤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경제 기사를 읽으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캐치를 못할 때 이런 책들 보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요. 여기 3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근데 이거 책 한 권을 조금 꼼꼼하게 마스터를 하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경제 기사라던가 아니면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 관련으로도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정말 쉬운 것부터 어려울 수 있는 컨셉까지 되게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저도 이제 막 공부를 하죠. 그럼 제가 막 이런 거 펄럭펄럭 하고 있으면 저희 아이가 와가지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우리의 막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저는 돈을 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알뜰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돈을 쓰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모으는 게 좀 더 취미인 것 같아요. 제 취미는 어떤 예쁜 옷을 살까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적금이나 어떤 예금이 있나 이런 거 막 찾아보고 금리는 요즘에 어떤가 내가 차라리 주식 같은 경우 우선주에 이제 좀 목돈을 맡겨놓으면 배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배당금이 더 이윤이 높을지 아니면 그냥 금리가 저렴하더라도 예금이 난지 아니면 어떻게 세금 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가 조금 저는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좀 뭐랄까 이렇게 쇼핑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책 빼고는 뭐 화장품도 그닥 관심 없고 패션 이런 것도 정말 관심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사고 싶은 게 많은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구매하려고 결정하고 이러는 게 조금 귀찮아하는데 또 이렇게 주식 사는 건 또 은근 재밌더라고요. 밴다운 하는 것도 재밌고 그런데 이것도 다 시간이 많이 조금 있어야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바쁘고 그러면 이렇게 놓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놓쳤다고 내가 너무 정작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사는구나 막 이러면서 신랑이랑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근검전략하면서 언젠간 퇴직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때 이후를 생각해서 노후 대책을 미리 해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을 이만큼을 번다 뭐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번다 그러면 미리 이제 쓸 수 없게끔 돈을 다 빼놔요. 그러니까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고 미리 못 쓰게끔 다 이렇게 빼놔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돈 갖고 살아요. 네. 그렇다고 막 먹고 싶은데 막 못 사 먹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아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외식 같은 경우도 물론 코로나라서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게 저는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예를 들어 김밥 같은 것도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사 먹는 편이긴 한데 정말 옛날에는 김밥도 미리 막 20줄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냉동실에 이제 얼려놔가지고 다 만들어 먹고 웬만하면 저는 좀 외식을 하지 말자주의라서 엔겔지수가 높아서이기도 한데 외식으로는 저희는 이거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워낙 잘 먹어서 집에서 거의 다 해먹으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재료로 그래도 나름 장보기 할 때는 좀 그래도 풍요롭게 사서 아이들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얘기가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제 영상의 요지는 이거예요. 첫째
번째는 돈 공부 엄마 아빠가 하셔야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금융 문맹에서 탈출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약하지 않으면 돈이 슝슝 새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저축은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의 돈을 만약에 벌면 거기서 7, 80%는 예를 들어 제껴서 걔는 아예 손도 못 대게끔 어딘가에 이렇게 묶어놓고 나머지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너무 막 타이트하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는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저축하는 돈의 그 포션이 정말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커져야 되게끔 하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서 연봉도 오르잖아요. 뭐 조금이더라도. 그러면 저축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수입원이 없잖아요. 미리 뭐 건물을 하나 사놓고 있지 않으면 이제 월세 이런 거 나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네, 이렇게 월세 개념으로 나올 수 있는 뭔가의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산이 늘어나냐 줄어드냐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좀 투자 개념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친하게 지내시기를 추천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소비하는 데 너무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자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쓰는 게 엄청 많으면 모이지가 않거든요, 돈이. 네, 그래서 좀 뭐랄까, 많이 벌면 또 그만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거를 저는 좀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하는데, 많이 버는 건 버는 거고 쓰는 거는 그냥 비슷하게 20, 30대랑 비슷한 것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을 해도 나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쓰자주의 가족을 주변에 만나면 괜히 덩달아 계속 쓰게 돼요. 그런데 막 투자하고 돈 모으는 거 재밌어하고 좀 어떻게 하면 어딘가에 좀 잘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가족을 만나면 되게 또 재밌거든요. 어디를 투자했었네 뭐 이런 정보 공유도 되고, 어디 뭐 부동산이나 땅이나 이런 거 보러 다니시는 분들 만나면 그런 것도 정보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저 예전에 막 부동산에 한참 관심이 있어서 아파트 이런 거 구경하러 다닐 때 제가 친한 동네 엄마랑 같이 다녔었는데, 그 친구랑도 같이 다니면서 집 사는 걸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그 친구도 집 그때 마련했는데 그때 잘했다고, 그때 언니랑 같이 집 보러 다니길 잘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뭐 돈을 대주진 않았지만 덩달아 괜히 저 때문에 끌려다녔었는데 부동산 보러 덩달아 어쨌든 투자를 하게 됐고 자기 집이 생겼고 그런 좋은 영향을 줬잖아요. 서로 같이. 그런 게 되게 좋은 관계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너무 쓰자주의 말고 모으자주의인 사람들하고 더 많이 어울리시면 그래도 나의 자산을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열심히 일하는 거. 무엇이 되었든.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돈을 쫓아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달아난다고. 대신 뭔가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 뭔가 원하는 거를 하나를 찝고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이런 얘기를 진짜 평생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을 쫓아다니면 돈이 도망가고, 돈을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되 존속되지 않게,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돈을 군림할 수 있게 그런 위치에 서려고, 돈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지려고 돈을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네, 생활을 하면 조금 덜 막 빡빡하고 막 한순간에 무너지고 감정적으로 막 소비 지출 쫙 지름신 오고 이러는 건 좀 많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돈, 저축, 뭐 관리, 투자 아니면 뭐 책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봤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